안녕하세요. DB성형외과의 디테일러 국동비 원장입니다. 우리가 절개 쌍꺼풀 수술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이제 정보를 좀 얻느라 공부를 좀 하시다 보면 알게 되시는 단어 중에 하나가 다이나믹 폴드라는 방법인데요. 그 방법이 이제 개발된 지 이제 한 10여 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최신의 술기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개발하신 병원이나 그 방법을 사용하시는 원장님들이 이 방법의 장점, 이 방법이 더 좋은 점에 대해서 이렇게 어필을 하시다 보니까 그 방법이 마냥 더 최신 기술이고 그 방법을 쓰지 않으면 구식 기술을 쓰는 것처럼 또는 더 업데이트되지 않은 그런 방법을 쓰는 것처럼 이제 치부되기도 하는데요. 그렇지 않다는 점이 이제 중요한 부분이 되겠고, 정보를 이제 한정적으로 접하는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제 그 방법이 더 좋은 것, 새로 개발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거든요. 저희 눈성형을 주로 하는 의사들 입장에서는 절대 그 방법만 써가지고는 쌍꺼풀을 유지시킬 수가 없어요. 뭐 그 방법이 대단히 어려운 방법도 아니고, 사실 뭐 알아내신 분은 뭐 대단하신 분이라고 할 수 있지만 쌍꺼풀을 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방법으로 고정하는 것이 어려운 건 아니어서 그 방법을 할 줄 모르는 의사는 없다고 봐야 돼요. 하지만 이제 어떤 방법으로 쌍꺼풀을 고정하는 것이 더 이 환자분에게 적합하느냐, 이제 이 부분을 잘 따져야 되는데, 절개 쌍꺼풀 수술 상담을 하다 보면 원장님은 다이나믹 폴드 방법을 사용하시냐, 환자분은 그 방법을 사용하면 안 될 것 같다라고 하면은 이제 꼭 저를 술기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향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좀 오해를 풀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도 소개해드리고 각각의 이제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그 절개 쌍꺼풀 수술의 대표적인 고정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스태틱 폴드라고 해서 이제 더 예전부터 쓰던 방식이죠. 그래서 눈꺼풀 판에 가장 깊이 있는 그 건판 연골, 타서스라고 해요, 영어로. 그래서 그것과 피부의 가장 얕은 부위, 진피 부위를 직접 연결하는 방법으로 타서스의 T와 더미스의 D를 연결한다고 해서 TD 픽세이션이라고들 해요. 아직까지도 눈성형 학회에 가보면 젊은 사람들은 TD 픽세이션을 꼭 해야 된다라고 발표하시는 원장님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이 방법이 절대 구식 방법, 어떤 올드 패션의 방법인 것은 아니다. 필요하다면 꼭 해야 되는 방법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가 이제 다이나믹 폴드가 있게 되겠는데, 이게 나중에 개발된 방법이죠. 그래서 이거는 경막과 눈 뜨는 근육 인대가 만나는 부위에 두꺼워진 조직, 굉장히 어렵죠. 그걸 영어로 하면 이제 septo aponeurosis junctional thickening이라고 해서 우리가 SAJT라고 부르는데요. 그 부위와 눈 감는 근육, 그러니까 진피보다 좀 밑에 있는 근육층, 눈 감는 근육층을 연결하는 방식. 피부와 가장 깊은 견판 연골을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안쪽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좀 더 간접적으로 쌍꺼풀을 연결하는 그런 방식인 거죠.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좀 더 알아보자면, 스태틱 폴드는 고정이 좀 더 강한 방식이 되겠고요. 눈을 감았을 때도 좀 고정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정적인 폴드라는 거죠. 다이나믹 폴드라는 것은 고정이 좀 더 약해요. 그래서 움직일 때만 생기는 폴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눈을 뜰 때 눈 뜨는 근육이 눈꺼풀을 이렇게 들잖아요. 그때만 그 피부를 끌고 들어가면서 쌍꺼풀이 생기는 그런 방식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연 쌍꺼풀이 있는 분들과 비슷하게 만드는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본인 쌍꺼풀이 있던 분들은 감으면 쌍꺼풀 펴지고 떴을 때만 쏙 들어가는 그런 쌍꺼풀들이 있으시죠. 그래서 자연스러운 방식을 만들어냈다라고 할 수 있는 뭐 좋은 방식 중이라고는 할 수 있는데요. 좀 더 자세히 보시면은 논문을 찾아보면은 2013년에 한국의 어떤 원장님들, 교수님들이 이 방법을 논문을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SAJT를 이용한 다이나믹 폴드를 아시안에서 쌍꺼풀 수술에 이용했다. 주로 장점에 대해서 어필을 하시는 그런 논문이 있더라고요. 그 논문 안에 이제 그림을 보면 좀 더 이해가 쉬워질 수 있는데, 이제 이 파란 부위 있잖아요. 파란 부위가 이제 SAJT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위로 가면은 이 안화지방 앞에 이렇게 막고 있는 막이죠. 그래서 이게 경막이고, 이게 이제 밑으로 내려서 연결이 되는데, 이게 이제 눈 뜨는 근육 인대, 이 하얀 게 인대거든요. 인대와 만나는 부위가 이렇게 두꺼워져 있잖아요. 이걸 이제 SAJT다. 그래서 이것과 이제 쌍꺼풀을 고정할 부위에 그 근육층을 연결하는 수술이다. 그래서 B 사진 보시면은 지금 실로 이렇게 두 개를 연결하는 모습이 나오죠. 이렇게 했을 때 C 모습 보면은 연결을 했을 때 이제 결과인데 감은 모습이잖아요. 그랬을 때 쌍꺼풀이 별로 들어가질 않죠. 왜냐면 피부를 더 깊은 이 연골판에 고정하게 되면은 감았을 때도 이게 폭 찝혀 보이는데, SAJT에다가 근육층을 고정했을 때는 SAJT라는 거는 이제 약간 늘어나는 인대 같은 거니까 이게 앞으로 튀어나와서 이제 여기에 연결은 됐지만 폭 들어가지 않는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눈을 뜰 때만
눈뜨는 근육 인대가 올라가면서 이 근육층을 끌고 올라가기 때문에 쌍꺼풀이 생긴다. 어떻게 보면 이상적인 수술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방법의 장점과 단점을 정리해 보자면요. 장점은 사실 다 비슷한 내용인데 눈 감았을 때 라인이 푹 하고 들어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함몰 흉터가 거의 생기지 않는다. 그리고 눈 뜰 때만 쌍꺼풀 라인이 들어간다. 다 비슷한 얘기인데 장점을 조금 더 나눠서 얘기하자면 이런 것들이 되겠고요. 단점을 얘기하자면 어쨌든 다이나믹 폴드를 하는 것도 절개법이잖아요. 절개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쌍꺼풀이 풀릴 수 있다. 고정이 스태틱 폴드만큼 강할 수는 없기 때문에 고정이 얕다는 것은 그만큼 풀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다이나믹 폴드를 주장하시는 분 또는 홍보하시는 분들이 장점만 너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는 단점이 이런 게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환자분들이 정보를 취합함에 있어서 이제 오류가 생기는 부분이 저는 이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장점이 여기는 3개고 여기는 하나니까 그래도 장점이 더 많은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단점 있죠. 단점을 보시면 쌍꺼풀이 풀릴 수 있다. 이거는 저는 위에 3개의 장점들 하나하나와 비교할 수 없는 단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말이죠. 그러니까 쌍꺼풀 수술이라는 것은 쌍꺼풀이 유지가 된다는 가정하에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라인이 자연스럽다, 함몰 흉터가 없다, 눈 감았을 때 자연스럽다, 이런 것들이 장점이 될 수가 있지, 떴을 때 쌍꺼풀이 풀려버리면요, 이런 장점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장점 하나하나와 단점 하나를 같은 비율로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는 거죠. 오히려 저는 3배 이상 장점 3가지보다도 단점 1가지가 더 큰 어떤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기가 다이나믹 폴드로 수술을 했는데 자연스러웠어요. 어느 몇 년이 지나서 쌍꺼풀이 풀렸어요. 환자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요? 나는 다이나믹 폴드를 했으니까 쌍꺼풀이 절개로 했어도 풀릴 수도 있는 거야, 또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까요? 아니면은 나는 절개법 했는데 쌍꺼풀이 풀렸어, 짜증나, 이렇게 생각을 할까요? 저는 후자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자연스러운 라인을 원하신다면은 다이나믹 폴드가 아닌 이제 매몰법이나 자연유착법이라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 방법도 이제 느슨해지고 좀 풀릴 수 있는 단점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런 절개법의 단점들이 생기지 않는 그런 방법인데, 흉터를 전혀 안 만드는 수술은 아니니까 째고 하는 거니까 흉터는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쌍꺼풀이 풀렸을 때 그 부분을 자기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를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다이나믹 폴드를 홍보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을 저처럼 이제 강하게 얘기하지 않고 장점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시니까 절개를 하는데도 장점만 있는 것처럼 이렇게 받아들이실 수가 있는데, 실제로는 절개를 했는데도 재수술을 하러 오시는 분들을 저는 많이 만나고, 그런 분들의 이제 고정 방식을 보면은 다이나믹 폴드인 경우들이 꽤 있기 때문에 장점들이 어떤 단점과 비교했을 때 1대1로 매치되는 그렇다고 볼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매몰법을 해보고 만약에 풀리면 절개법을 했을 때는 적어도 풀리지 않도록 해드리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그래서 제가 하려는 말은 그거예요. 다이나믹 폴드를 해도 되는 경우들이 있고요, 스태틱 폴드를 꼭 해줘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크게 나누자면 피부가 좀 처져 있고 연해져 있는 중년층에서 다이나믹 폴드가 오히려 더 잘 유지가 되고 가능하고요, 피부가 아직 처지지 않고 아직 탄성이 좋은 그런 젊은 층에서는 스태틱 폴드가 좀 더 필요한 경우가 훨씬 많죠. 젊은 층에서 나는 절개를 하지만 티를 덜 내기 위해서 다이나믹 폴드를 하겠다라는 생각은 좀 이상적인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이제 풀리는 경우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셔야겠죠. 그래서 제가 실제 케이스들을 보면서 어떤 경우에 다이나믹 폴드를 해도 되는지, 어떤 경우에는 스태틱 폴드를 꼭 해줘야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피부가 좀 얇고 처져 있는 중년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다이나믹 폴드를 해야만 해요. 그래야만 쌍꺼풀 고정이 너무 깊지 않고, 중년분들은 이제 처진 피부가 쌍꺼풀을 더 많이 덮기 때문에 똑같이 고정을 해도 더 깊어 보이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쌍꺼풀 자체를 더 깊게 고정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이유도 없고요, 쌍꺼풀도 잘 안 풀리시니까. 대부분의 중년층들은 다이나믹 폴드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두 번째 중년분도 마찬가지, 피부가 좀 처져 있고 얇으신 편이기 때문에 절개법을 원하셨지만 다이나믹 폴드를 하게 되면 결과가 이렇게 자연스러울 수 있죠. 이런 경우는 다이나믹 폴드의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중년층인데도 피부가 이렇게 굉장히 두꺼우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중년이라고 무조건 다이나믹 폴드를 하면 안 되죠. 스태틱 폴드를 해줘야만 오래 유지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당연히 다이나믹 폴드보다는 그 쌍꺼풀 고정 자체가 깊고 좀 어색하실 수 있죠. 하지만 그 부분을 저도 모르는 바가 아니지만, 절개법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풀리는 어떤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는 이 방법이 차라리 낫다라고 본다는 거예요.
쌍꺼풀 위에 이렇게 두둑한 부분은 눈썹화 거상 수술로 해결을 하는 게 맞고요. 다음부터는 이제 젊은 분들을 보여드릴 건데요. 이분들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이제 절개법을 했는데 쌍꺼풀이 풀려서 재수술을 하러 오셨기 때문이에요. 이번 쌍꺼풀이 거의 다 없어지다시피 했죠. 오른쪽은 조금 남아있고 왼쪽은 거의 없어지셨잖아요.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절개법을 약하게 고정한 경우들이 있을 수 있겠죠. 다이나믹 폴드 방식으로. 그래서 재수술을 이제 스태틱 폴드 방식으로 바꿔서 건판에 진피를 연결하는 TD 픽세이션으로 이제 해드린 건데, 그러니까 이분의 결과가 어색한지 아닌지를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쌍꺼풀의 높이 자체를 많이 높게 설정하지 않는 이상 그렇게 어색하지 않다. 그래서 스태틱 폴드로 재수술을 해줘도 그렇게 눈이 어색하지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한 것이고, 물론 감았을 때는 다이나믹 폴드에 비해서 좀 더 티가 나실 수는 있어요. 그 부분은 맞지만 풀려서 오신 분을 다시 뭐 풀리는 방법을 해드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스태틱 폴드가 꼭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보여드리는 거고요. 다음 케이스도 마찬가지, 젊은 분인데 쌍꺼풀이 이렇게 풀려서 오셨죠. 그래서 절개 재수술로 스태틱 폴드로 다시 고정을 해서 선명하게 좀 강하게 해놓은 거고, 그렇다고 해도 눈이 뭐 엄청 어색하게 나오지는 않는다. 쌍꺼풀은 유지가 되어야만 하니까요. 마지막 케이스도 마찬가지, 쌍꺼풀이 이렇게 풀리셔서 느슨해지셔서 오셨는데 절개법을 했으면 최소한 오른쪽 스태틱 폴드로 고정한 것처럼 이렇게 선명하게 고정이 되어야만, 그래야 풀리지 않는 것이지, 떴을 때도 자연스럽고 감았을 때도 자연스럽고 그러면서 영원히 지속되는 그런 쌍꺼풀이라는 것은 비현실적인 거라고 봐야겠죠. 많은 내용을 이미 말씀드렸기 때문에 따로 정리를 더 하진 않겠지만, 다이나믹 폴드라는 방식이 가장 최근에 개발됐다고 해서 더 무조건 좋은 방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필요에 따라서 고정을 강하게 해야 되는 분들은 눈 감았을 때 자연스러움을 약간은 포기하더라도 더 잘 고정이 되는 그런 쌍꺼풀 고정 방식을 써야만 쌍꺼풀이 유지가 되지, 절개법을 했는데도 쌍꺼풀이 풀리는 그런 일은 저는 없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DB성형외과의 국동비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